이번 시간은 제3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보험의 보상 방식은 정액 보상 방식과 실손 보장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액 보장 방식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진단비, 입원, 급여금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볼 실손의료비는 실손 보장 방식을 택하고 있고 실제 손해,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내가 쓴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가 발생합니다. 그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치료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치료 방법인 급여 치료비에도 마찬가지로 공단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눠져 있고 비급여 치료는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실손의료비는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다시 여러분들께 돌려주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 우연, 외래로 인한, 즉 상해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질병, 내재성이 포함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 저희는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통원을 하거나 입원, 통원 이후에는 처방주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룰 이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쓴 돈을 다시 돌려주는 상품인데 상품에는 2017년 4월 이후에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이고 두 번째는 선택형입니다. 실제로 지문에는 선택형 2라는 문구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을 푸시는 데 있어서는 굳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형과 선택형은 다만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번의 경우에는 연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을 때 내가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도가 쉽고요. 여러분들께서 표준형 상품을 가입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2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선택형 2를 가입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10%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 1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10%가 아닙니다. 함께 보시면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의 10%, 그리고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 20%, 요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다만 10%다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더 문제 푸는 게 수월합니다. 자, 통원의 경우에는 25만 원입니다. 즉 외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병원에 내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내가 쓴 돈의 25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기부담금이 역시 등장하는데요.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즉 병원의 규모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감기가 걸려서 의원에 갔다라고 하면은 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것이고 종합병원에 갔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질병이지만 병원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5,000원의 자기부담금,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 전문 요양기관일 때는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으로는 병원의 종류별로 만 원, 15,000원, 2만 원 자기부담금 또는 보장 대상 금액의 20% 중에 큰 금액이라는 표현이 달려 있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굳이 긴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만 원, 15,000원, 2만 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조금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의원 보건소는 동네의 작은 규모의
치료 기간이다 보니 10,000원, 종합병원, 병원일 때는 15,000원, 병원의 규모가 글씨 크기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글씨가 좀 더 많이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도 더 많아진다라고 쉽게 감각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방조제가 있는데요. 약국에 갔을 때는 5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통원과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외래는 30만 원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 갔을 때 자기부담금은 8,000원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별표를 포인트를 하시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형에는 자, 2번은 5천만 원 한도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간 5천만 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원은 25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몇 회냐가 중요하겠죠. 연간 180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처방조제비 같은 경우도 연간 180회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실손의료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받고 있었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80일을 한도로 추가 보장이 들어가고요. 통원과 처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90회,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죠. 90회 정도는 추가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기부담이 들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초과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2014년 4월 이후부터는 이 특약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흔히 나라에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약형은 가행진료가 많이 발생해서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을 특약형으로 분류해서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를 줄인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형 1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로 구성이 되고 연간 사용 금액 한도가 350만 원입니다. 연간 50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급여 특약 2는 비급여 주사료 250만 원, 연간 50회 한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 3는 MRI, MRA 300만 원 한도로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중요할 텐데요. 자기부담금은 2만 원 또는 보장 대상 금액의 30% 중 큰 금액을 하고 있으나 그냥 2만 원으로 외워주셔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손의료비에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교재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틀을 한번 잡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 부분들이 낱개로 퍼져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들어가서 이 큰 그림을 기억하시고 한번 내용을 따라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에 실손보장상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실손의료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라고 해서 2017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은 아래와 같이 기본형과 총 3개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특약의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특약은 항상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기획 담보별 보상한도 2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천만 원입니다. 통원은 해당 30만 원. 그래서 통원 플러스 처방조제비 합쳐서 25만 원 더하기 5만 원 합쳐서 30만 원 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연간 보상한도는
280회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약 1, 2, 3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자, 279페이지 니은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형의 두 번째 하이폰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약 보장 항목, 특약 1, 2, 3은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즉, 특약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로 MRA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기본형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목적상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특약 2번입니다. 특약 2번의 내용은 주사 치료를 받아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인데 우리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주사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주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등장하는 내용이 오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자, 기본형은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라는 부분이 있고 단 급여는 10%도 가능해서 선택형 2라고 명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표준형은 20%가 자기부담이다. 선택형은 10%가 자기부담금이다 라고 외워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밑에 특약 1, 2, 3은요. 이번 통원 관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회당 2만원이다 라고 외워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적어도 2문제 이상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하나의 문제에 각각의 지문이 섞여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280페이지에 중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표준형, 선택형 2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자기부담금의 최대 상한선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연간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표에 보시게 되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래에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5천만 원까지 연간 입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람이 조금 더 적게 입원하는 상급 병실에 입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기준병실에 해당하는 보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고객분께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에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 금액은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50%의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 1일 평균 금액은 10만 원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병실과의 금액 차익, 상급 병실이 10만 원이고 기준 병실이 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차액이 5만 원이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만 보장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한도는 평균 10만 원 한도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의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구비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분께서 부담한 치료비의 40%를 돌려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당 40%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 즉 5천만 원을 다 써버렸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보상 종료일로부터 90일간의 대기 기간을, 즉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5천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종종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 즉 1년 이내에 이 한도 5천만 원을 다 써버렸다라고 가정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다시 보장 5천만 원이 개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십시오. 281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저희가 연간 5천만 원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끝나더라도 치료받고 있던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는 180일 추가 보장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고 180일의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 의료비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실제 쓴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로 쓴 돈이다라고 간주하여서 그 금액도 실손 의료비에서 돌려주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80페이지 예상문제 2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맞는 것은 되어져 있는데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실손 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이 몇 개였었죠? 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주사 특약은 비급여 항암제, 항생제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주사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 특약에서는 항암제라든지 항생제를 포함한 고가의 치료가 발생하는 내역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실손 의료보험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를 불문하고 특약이 보장하는 진료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비급여 MRA 특약은 연간 5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아니었죠. 300만 원 한도로 무제한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돌아오셔가지고 맨 밑에 답번입니다. 답번은 실손 의료보험 이전까지는 2번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통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원 정의를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질병 통원형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통원 의료비를 보상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2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래 부분에서 녹색 부분의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자, 외래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 전 180건 한도다 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180회 180건 한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표가 나오는데요. 너무 많은 표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다 읽고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힘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병원의 규모별로 자기부담금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의원과 보건소는 10,000원, 종합병원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00원, 병원의 규모별로 자기부담금이 상이하다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시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8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나옵니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료 중인 건에 대해서는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비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한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에 1회의 외래 및 한 건의 처방으로 간주한다. 여러분들께서 아프셔서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이 건은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날 두 군데의 병원에 가게 되면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의료기관의 1회 외래 한 건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를 돌려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40%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녹색 글씨죠.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해 건당 합산하여 얼마죠? 25만 원 더하기 5만 원에서 30만 원을 한도로 보장을 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한번 듣기만 해서는 사실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좌우에 날개에 붙어있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각을 좀 익히시게 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문으로 등장하는 문구만 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기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일부 보장 내용을 변경하여 65세 이상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일부 유병력자도 가입이 수월하도록 설계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한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아프신 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인데요. 해당 표가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저희가 방금 배웠던 내용에 요약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조금 상이합니다. 자,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의료비라고 해서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그리고 두 개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과 상급병실보장 특약,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기본형, 즉 특약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 되는 부분만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원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통원 부분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외래 부분, 즉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처방조제, 약국에 갔을 때 약값은 본인 전액 부담이다, 즉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변경 주기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변경 주기, 자, 보험료, 일반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1년 갱신 상품입니다. 과거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갱신, 3년 갱신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1년 갱신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구조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3년 후 재가입,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3년 후 재가입. 그래서 15년 뒤에, 3년 뒤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료 갱신 주기는 3년 갱신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틀린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상품 구조,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3년 재가입 상품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 상품이지, 이 정도는 잡아내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반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심사 항목 비교가 나오는데요. 일반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비해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3, 2, 5를 만족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3은요. 최근 3개월간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없으시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력이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암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가 없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은 쉽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1년 내에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최근 3개월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손의료보험에서 마지막이죠. 285페이지에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가 나옵니다.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나의 실제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중복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개를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각각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직장 재직 중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해소하고 퇴직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18년 12월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의 연계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래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서 회사에서도 단체 보험을 넣고 나인데 개인 보험을 가져가고 이러면 보험료는 중복으로 나가다 보니까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잠시 중단해서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고 단체 실손을 가입하다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단체 실손보험은 없어지고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밑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는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점이죠. 본인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의 밑줄을 그어두시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누가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 기준은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해서만 중지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개 부분에서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했다, 끝났다 라고 했을 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개 시에는요, 가입하는 상품이 나오는데요.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인데요. 단체 실손의료보험 동그라미 2번이죠.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입니다. 나는 개인 실손은 없었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오랜 기간 넣고 있었어요. 근데 50대, 60대가 되어서 퇴직하려고 봤더니 개인 실손 가입이 힘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지신 분이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 종료 시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86페이지에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대상인데요. 밑줄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즉 5년 동안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5년의 동그라미를 치시도록 하겠고요. 자, 전환 심사. 근데 아무나 전환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그러니까 이 중대질환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큰 질환의 치료력이 있으면은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간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그냥 전환을 시켜주겠다라는 문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와 좀 차이점은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중대질환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심사 재개되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 설명드렸던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5년 내 보험금 수령 금액이 200을 넘으면 안 되고 10대 중대질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짓기 앞서서 285페이지의 예상 문제 2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25번인데요.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후 재개 시에는 기존 중지된 상품으로 재개된다.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해당 시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는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만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적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시에는 치료 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된다. 자,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이 단체 실손이 끝나서 다시 재개할 때는 무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했던 분이 단체 실손이 끝나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때는 치료력, 10대 중대질환이 있으면 안 되고 5년 내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무심사 전환이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보험에 해당하는 상해, 질병, 간병,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3보험은 총 17문제가 출제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문제 중에서 전부 맞출 수 있는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을 꼼꼼히 보신다면 적어도 13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간혹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신다면 분명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